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5월 20일 시장의 마감 시황을 5월 21일 12시가 넘어서 올려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13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속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성장 섹터, 성장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또 그런 내용들도 이미 여러분들께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믿고 확신을 갖고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전에 딱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속에서 5월 13일 날 대만이 장중 마이너스 8% 급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옵션 만기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공포,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떠들고 있지만 그 또한 노이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을 원자재 관련주, 철강이나 주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은행주, 이런 업종 부분으로 매수를 유도하고 떠넘기기 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성장주 약세를 갖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뭡니까? 반도체, 단기 이 6일 전이면 딱 5월 13일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7일 전, 대만이 급락할 때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의 매수 기회고, 그 시장 성장 섹터의 종목 부분들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VIP 회원님들에게. 여러분들, 철강 가격이 무진장 오르고 목재 가격이 무진장 오르고 하면서 가수요가 발생돼서 그 가격들이 오르면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정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가격에 대한 전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인플레이션 3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639%, 실질적으로 그죠? 이 한 달 전, 그죠? 3월 말만 해도 뭡니까? 1.74%까지 올라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공포가 그렇게 크게 떠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공포로 원자재 관련 섹터들을 올려붙이면서 개인 투자가를 유혹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성장 섹터를 하향 조정시키는데,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도 전체 카페 회원 3,600명에게, 그죠? 6,000제 MTN 카페 회원이 6,725명인데, 거기에서 문자를 받는 부분들이 한 3,700명, 600명, 3,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문자가 많으니까 문자 차단한 분들도 있으니까 한 3,600명에 오늘 제가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를 매수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주를 매수하라는 걸 또 두 번째 보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무실과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점은 나왔으나, 그죠? 저점이 나온 이후에는 항상 일정 정도의 기간 조정, 혼조 흐름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참아낼 수 있느냐. 그죠? 그건 확신이죠. 확신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분들 중엔 올라갈 때만 좋아해요. 주식이 맨날 올라가기만 하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린이들에게 5월달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5월 시작하기 전에, 그죠? Sell by stay 5월 주린이는 쉬어라. 주식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쉬어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쪽 저쪽 양방으로, 그죠? 경기 민감주, 금리 인상과 관련된 원자재 관련주, 이런 주식과 또 성장주 섹터 간의 로테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먹겠다고 이쪽 저쪽 다 하다가는 망한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죠. 코로나 때문에 2019년 3월 19일 날 저점이 나온 이후에 편안하게 지수가 3266포인트 1월 11일 고점까지 오니까 주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죠? 만만하지 않다. 만만한 건 이미 지나갔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매월, 매일 수익이 나는 걸 바라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번 이미 기본부터 지고 가는 거다. 그죠? 자,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 여러분들 뭐예요? 박스권입니다. 아직도. 그죠?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업종 종합 차트의 일봉입니다. 자, 거래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 뭐 코스닥이 나왔으니까 코스닥 일봉부터 보죠. 그죠? 코스닥. 자, 주구장창 지난 2020년 3월 19일부터 그죠? 419포인트에서 1032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중간중간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래소 마찬가지죠. 이번 달도 양봉이 돼 버렸어요. 그죠? 양봉 개수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1월달 1월 11일 날 고점 형성한 이후 3266포인트 고점 형성한 이후 계속 박스권이죠. 박스권 중심. 그죠? 자, 여기에 5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5월 13일이 요 날일 겁니다. 그죠?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단기 저점을 만드는 날, 대만이 8% 급락한 날, 그죠? 그 대만이 8% 급락한 날, 여러분들 매수해라, 성장주를 매수해라, 반도체 소부장을 매수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께 막 이 유진테크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이거 유진테크 이 실현했다. 이 실현하고 나서 이 5월 13일 이날 이런 날은 매수해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 5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그죠? 이오테크닉스 5월 13일 저점 우리는 13만 3천 원에 매도했다. 이야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장이 한미반도체다. 그죠? 한미반도체 대장이니까 다른 것보다 적게 떨어졌죠. 그죠? 5월 13일 저점 형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그 이전에 뭐 효성첨단 소재니 효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이익 실현했고 35만 원 근처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 그죠? 35만 원 근처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LNF 10만 5천 원과 10만 7천 원에 매도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매수해도 되는 구역에 들어왔다. LNF가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죠.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 부분은 또 다음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우리 요날 사서 이 40만 3,500원에 이 실현했다. 이제 5월 13일 부분에선 매수해도 된다. 그죠? 자, 그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뭐에 조선주가 가고 뭐에 은행주가 가고 또 뭐 현대제철 포스코가 가고 하니까 전부 다 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잘 보시면 5월 13일, 5월 11일 그때 그죠? 그 부분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고점을 형성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대칭되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김기수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뭐 가장 세게 오른 섹터 부분은 원전 관련주죠. 그죠? 원전 관련주가 뭐 이 7, 8년 내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을 뭐 도입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저는 뭐 그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죠. 사실은. 그죠? 원자력 소형 원전 개발 경쟁의 본격 이런 뉴스빨이 나왔는데 그 뉴스빨이 실적으로 전이되는 부분이나 지금 현재의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뭐 매도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별 종목성으로는 뭐 삼천리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뭐 할 거 없이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이 LG화학이나 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도 이런 성장 섹터 부분들의 매수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지금 오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말이 아니라 석가탄신을 휘장하는 기간 동안에 유럽 시장도 떨어졌고, 그리고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나스닥은 오르고 있지만,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 나스닥은 요 중간중간에 이 121 이평선에 닿는 과정을 갖고 가는데 이번엔 쌍바닥을 만들었다. 그 쌍바닥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했던 게 누구입니까?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의 여파, 그거 여러분들께 뉴스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 주식,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 하지 마셔라. 그죠? 그 외에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트코인, 이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어떤 놈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급등락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매매하시고 싶습니까? 잠 못 들고? 주식은 여러분들에게 일확천금을 꿈꿔주는 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저는 주식은 그죠? 여러분들의 부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일정 정도 지금 벌고 있는 소득에서 그죠?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는 정도에 만족하셔야지, 무슨 인생 역전하려고 그죠? 급등락 변동성의 투기성 종목 부분을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밤새워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주식에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세요. 그런데 한두 시간도 공부 제대로 안 하면서, 그죠? 그 자본력과
정보력,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놈들에게 어떻게 대항해서 이기려고 그죠? 그런 급등락하는 부분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들, 투기적 자세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부분들은 절대 사양입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단점, 욕심은 끝이 없고, 그죠? 손실은 하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투자 자세가 이미 시장에 진 겁니다. 그죠?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보게 되면 자랑하고 그 속에서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몇십 프로 먹었다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가서 그죠? 한두 번 맛보다가 그 다음 쫄딱 망한 거 무수히 봤어요. 중요한 부분은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는 흐름 부분을 내가 어떤 때는 시장보다 더 과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위험을 일정 정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나름대로 조정을 보이면 나도 그 수익번 중에 3분의 1, 2분의 1은 뱉어내겠다. 그런데 그 뱉어내는 것에 대한 부분을 또 참아서 수익으로 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런데 내가 여기서 수익 난 거 다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단점.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고점에 찍힌 계좌 잔고가 본인의 본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욕심 많은 부분입니까? 탐욕의 절정이죠. 그게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싫어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현실인데 그런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건데 내가 100에서 200을 벌면 200에서 다시 150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버텨내고 참는 인내도 주식시장에선 가장 필요한 거예요. 200에서 300, 300에서 400 나는 조정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그럴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게 만만한 시장입니까? 주식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1월 3,266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익 실현했다, 어떤 종목 부분을 매도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물려있다. 종목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간다. 그게 인내와 확신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픔도 기다림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보서 해보세요. 그죠? 주식은 이제 위협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갑이 아닌 을입니다. 을의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흐름 속에서 내 기업의 실적이 분명하고 수급의 싸움에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일부 진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간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다. 지수의 상승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의 상승이라고 항상 떠들어대는 게 전문가들입니다. 왜? 지수는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천 개 종목이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부분을 갖고 가느냐는 중요한 맥락인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우리 회원님들께 시황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상화폐, 그죠? 중국이 또 규제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가상화폐를 중국이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네들 디지털 화폐,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비트코인으로 자기네 자동차 거래한다.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매도했었던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매매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LNF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에 이 실현했다. 카카오 이 실현했다. 이럴 때 호재 만발할 때예요. 그죠? 호재가 만발해서 올라가서 남들이 팔고 싶지 않을 때 팔았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고 싶지 않죠?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금리 인상할 가능성.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금리 인상하려면 테이퍼링부터 축소해야 됩니다. 어제 FOMC 의사로 공개하면서 금리와 관련된 테이퍼링 축소와 관련된 논의도 뭐 해봐야 된다. 그러면 FOMC 회의가 통화정책위원회인데, 그죠?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예상해서 예상 진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걸. 그걸 무슨 확대 해석을 합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그죠? TV에서 뭐 FOMC 이사락이 공개되고 뭐 하면서 물가 불안이고 인플레이션 공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 멸망할 것 같은 성장주 바로 다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니 날라리 방송들이죠. 경제 방송들이.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어제 하락해,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락했었던 가장 근본 원인은 법인세 인상이었습니다. 그죠? 화요일 날은 법인세 인상으로 급락을 했고, 수요일 날은 뭐예요? 원자재 가격들 하락하고 유가 하락하면서 원자재 관련주의 하락. 이런 부분이 컸고, 오히려 FOMC 이사록이 공개되면서는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매월 미국 시장에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이 돈을 풀고 있어요. 그죠? 1200억 달러의 돈을 풀고 있는 상황. 그 규모를 뭐 월에 100억씩 줄인다. 뭐 이거 나오고도 한참 후에나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테이퍼링을 다소 축소한다고 그러면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은 자꾸 풉니까? 부양책 써가면서. 그죠? 왜 실업급여는 그렇게 많이 줍니까?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미국도 부익부와 빈익빈,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죠? 일정 정도 이 기본급이라고 하는 주 임금, 시간당 임금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죠? 실업수당을 세게 해놓으니 회사에서 일자리를 원해도 취직은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달에 만약에 예입니다. 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실업급여가 1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하죠? 10만 원 손해봐도 10만 원 적게 벌어도 편하게 놀면서 190만 원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게 9월 초까지 실업수당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실업률이 안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임금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죠? 저는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노이즈로 시장을 약세시키는 지금이 성장주 매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죠? 일주일 동안 방송하지 않았다고 제 생각이 혹시나 바뀌었는지 의심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다만 종목과 섹터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수죠. 그죠? 요 내용 제가 조회수도 지금 별로 안 나오길래
그죠? 사실은 일주일 조금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고민도 같이 병행하면서 쉬고 있는 겁니다. 요때 요 내용들 일주 전에 올려드린 요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